안녕하세요. 아틀란타 최선호 초이스 보험의 제프리입니다.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의 상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증권시장에는요, 상한가 또는 하한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것은요, 하루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서 주가가 상한선 혹은 하한선에 이르면 더 이상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. 이런 개념은요,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에서는 없습니다. 이렇게 상한가, 하한가를 두는 이유는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도 상한선이 있습니다. 즉 근로소득, 언인컴이 어느 선에 이르면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 자, 여기에 두 분이 있습니다. 한 분은 잘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소박하게 사시는 분입니다. 이 두 분은 서로 친구신데 이 소박하신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. 아이고, 요즘 세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야. 당신은 부자니까 세금도 많이 내겠네. 하시면서 걱정했죠. 그런데 이 부자인 친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는 근로소득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소박하신 분이 생각하시기를 근로소득이 어느 선에 이르면 저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 것이니까 이 부자들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다. 그런데요, 일단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금 다르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.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상한선이 있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. 2021년도에는 근로소득 상한선이 14만 2,800입니다.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근로소득 상한선이 14만 2,800인 것이죠.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근로소득액이 14만 2,800을 넘으시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어느 분의 근로소득이 30만 불이라면 이 30만 불 중 14만 2,800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시고 그 나머지 15만 7천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이런 것을 본다면 이것이 마치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상한선을 두어서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,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매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혜택을 보셔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내면 나중에 매월 적은 혜택을 받으시고요. 또 많이 내시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근로소득의 상한선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만 해당됩니다. 이것이 뭐냐면요,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, 즉 15.3% 속에는요, 소셜 시큐리티 세금 12.4%가 있고요. 또 메디케어 세금 2.9%가 있습니다. 그런데 순수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는 소득의 상한선이 있지만요, 메디케어에는 상한선이란 게 없습니다. 즉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메디케어 세금 액수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. 아마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적게 낸다고 해서 적게 받는 문제가 아니어서요. 좌우지간 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적용하는 근로소득에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. 이상으로 아틀란타 최선호 초이스 보험의 제프리였습니다.